요즘 따라 몸이 유난히 무겁고 다리가 자주 붓는 느낌 혹시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빳빳하고 신발끈을 묶기도 힘든 날들이 반복되고 계신가요? 저는 30년 동안 신장 건강만 연구해온 김재훈 박사입니다. 제가 이 일을 오래 하면서 가장 놀랐던 건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해지려고 먹는 과일이 오히려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단순한 과일 한 조각이 몸 전체 균형을 흔들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을 조절하고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아주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죠. 50대에는 젊었을 때 80% 정도 되고 70대가 되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과일을 잘못 드시면 칼륨이 쌓이고 당분이 급격히 올라가고 산도가 위와 신장을 동시에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가볍게 들을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평소에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아직 별다른 증상이 없으신 분도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과일을 매일 드시면서도 왜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피곤해지는지 이해하지 못하셨죠? 심지어 운동도 하고 약도 잘 챙겨 드시는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일 하나만 바꿔도 몸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과일 드신 뒤 어떤 변화 느껴보신 적 있나요? 소변 색깔이 진해졌거나 거품이 생기거나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거나 하는 경험 말입니다. 이런 신호들은 모두 신장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과일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며칠 전 제 지인인 72세 장명호 님이 다리가 퉁퉁 부은 채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도 부어 있었고 눈밑이 처져 보이셨죠? 본인은 건강하다고 생각했고 과일을 매일 먹으니 더 좋아질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도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밤마다 양쪽 옆구리가 찌릿하게 아파오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허리 때문인가 싶어서 찜질도 하고 파스도 붙여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통증은 계속됐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부어서 주먹을 쥐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나이 탓이라 넘기셨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다들 비슷하다고 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신 거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온 내용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장명호님은 아침엔 바나나 한 개를 꼭 드셨습니다. 변비에 좋다고 해서 시작한 습관이었죠. 점심 식사 후에는 오렌지 주스를 한 잔 마셨습니다. 비타민이 많아서 피로 회복에 좋다고 들으셨대요.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는 감을 하나씩 드셨습니다. 달고 부드러워서 후식으로 딱 좋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스스로는 완벽한 과일 루틴이라 생각했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에게는 이 조합이 가장 위험한 방식이었습니다. 바나나는 칼륨 덩어리고 오렌지 주스는 산도와 당분이 동시에 높고 감은 탄닌 성분이 위와 신장을 동시에 자극하거든요. 게다가 저녁에 과일을 드시면 신장이 밤새 쉬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장명호님께 드시는 양과 시간만 조금 조절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나나는 반 개로 줄이고 아침 식사 1시간 뒤로 옮기셨습니다. 오렌지 주스는 끊고 대신 생과일 반 개를 점심 후에 드시도록 했습니다. 감은 아예 중단하고 사과 반 개로 바꾸셨죠? 그랬더니 2주 뒤 다시 봤을 때는 붓기도 줄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소변 거품도 거의 사라졌고 옆구리 통증도 많이 나아졌다고요. 이 정도면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과일이 문제가 아니라 먹는 방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과일 습관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명호님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하나하나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 당장 실천해 보세요. 이제 신장을 무너뜨리는 과일과 살리는 과일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감입니다. 감은 부드럽고 달아서 어르신들이 특히 좋아하시죠. 가을철에 흔하고 값도 비싸지 않으니까 매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위와 신장을 동시에 어렵게 만드는 과일이 바로 감입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떫은 맛을 내는 물질인데 미상과 만나면 덩어리를 만들어요. 특히 공복에 감을 드시면 이 덩어리가 위에 오래 남아서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답답해집니다. 국내 노년층 소화 연구에서도 감에 포함된 탄닌 성분이 위에 오래 남아 덩어리를 만들 확률이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덩어리가 장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쌓이면 위장장애로 이어질 수 있어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감은 당분도 상당히 높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혈당이 자주 오르면 신장혈관에 부담이 가중되죠. 또 감을 저녁에 드시면 밤새 신장이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게 됩니다. 신장은 밤에 회복되어야 하는데 과일 때문에 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만난 70세 이문자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저녁마다 감 2개씩 드셨습니다. 맛있고 건강에도 좋을 거라 생각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주 나왔습니다. 밤에는 소화가 안 돼서 잠도 설쳤고요. 나중에는 위가 단단하게 막혀서 며칠 동안 음식을 거의 못 드셨습니다. 결국 검사를 받아보니 위 속에 탄닌 덩어리가 생긴 거였어요. 그래서 감을 드실 때는 몇 가지 원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첫째, 공복에 절대 먹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부터 드시는 분들 계신데 그건 정말 위험합니다. 둘째, 양을 절반 이하로 줄이세요. 1개 드시던 걸 반개로, 2개 드시던 걸 1개로 줄이시는 거예요. 셋째, 주 2회 이내로 제한하세요. 매일 드시는 건 부담이 너무 큽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은 감이 달아질수록 탄닌 성분이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홍시처럼 무르익은 감은 부드럽지만 탄닌은 그대로 있어요. 오히려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에게는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여러분도 감을 자주 드시는 편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양과 횟수를 꼭 조절해 보세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많은 분들이 건강식으로 알고 계시죠? 변비에 좋고 에너지도 빠르게 보충되니까 아침에 1개씩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에게는 가장 먼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과일이 바로 바나나예요. 바나나의 가장 큰 문제는 칼륨입니다. 바나나 1개에는 약 400mg 이상의 칼륨이 들어있어요. 정상적인 신장이라면 이 정도 칼륨은 쉽게 걸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에서는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요. 그러면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이게 되죠. 칼륨이 쌓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집니다. 둘째,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두근거림이 생깁니다. 셋째, 심한 경우 심장 마비까지 올 수 있어요. 해외 고령층 영양 자료에서는 바나나 1개가 고칼륨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에게는 정말 위험한 수준이라는 거죠. 제가 만난 68세 김정수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바나나 2개씩 드셨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손발이 저리고 밤에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깨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도 들었고요. 검사를 해보니 혈중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였어요. 바나나를 끊고 나서야 증상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수님은 그때까지 바나나가 문제라는 걸 전혀 모르셨대요. 건강에 좋은 줄로만 알고 계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바나나를 먹더라도 1개 이하로 줄이세요. 그것도 아침 공복이 아니라 식사 후 한참 뒤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아침 식사 후 시시간쯤 지나서 소량만 드시는 거예요. 특히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약들은 칼륨 배출을 더 어렵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칼륨이 더 급격히 쌓일 수 있어요. 바나나가 건강식이라고만 생각하셨던 분 계신가요? 이제는 조심하셔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오렌지나 키위 같은 산성 과일입니다. 이런 과일들은 비타민이 많아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특히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아침에 오렌지 주스 한 잔씩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장과 위가 약한 어르신에게는 이게 큰 부담이 됩니다. 오렌지나 키위는 산성분이 강합니다. 이 산성분이 위를 자극해서 속쓰림을 일으키고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만들어요. 또 당분도 높고 칼륨도 많아서 신장에 이중 부담을 줍니다. 문제는 여기서 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드시잖아요. 그러면 흡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국내 식품자료에 따르면 산도가 높은 과일을 갈아 마실 경우 흡수가 2배 이상 빨라진다고 합니다. 생과일로 천천히 씹어 먹으면 소화 과정이 천천히 진행되지만 주스로 마시면 당분과 칼륨이 한꺼번에 흡수되는 거예요. 그러면 혈당도 급격히 오르고 신장도 감당하기 힘들어집니다. 제가 만난 65세 박수정님은 매일 밤 오렌지를 갈아 마셨습니다. 자기 전에 비타민 보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리 붓기가 심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도 퉁퉁 부었습니다. 피로도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 지쳐있는 느낌이 들었고요. 알고 보니 저녁에 오렌지 주스를 마시면서 신장이 밤새 일을 하게 된 거였어요. 신장은 밤에 쉬면서 회복되어야 하는데 과일 때문에 쉬지 못한 겁니다. 게다가 주스로 마셨으니까 흡수도 빠르고 부담도 컸죠. 박수정님이 오렌지 주스를 끊고 생과일 소량만 낮에 드시니까 붓기가 확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렌지나 키위를 드시려면 꼭 생과일로 소량만 드세요. 절대 갈아서 주스로 마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녁이 아닌 낮 시간에 드셔야 합니다. 아침 식사 후나 오후 간식 시간이 적당해요. 주스로 마시는 건 정말 가장 위험한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과일을 통째로 드시나요? 아니면 갈아 드시나요? 만약 갈아 드신다면 오늘부터 꼭 방식을 바꿔보세요. 여기까지가 신장을 망가뜨리는 과일 3가지였습니다. 감, 바나나, 산성과일. 이 3가지만 조심해도 신장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이제 신장을 살리는 과일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과일들을 올바르게 드시면 신장이 편안해지고 몸도 가벼워질 거예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과일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정말 좋은 과일이에요.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선택입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이 성분이 당분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과를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신장도 천천히 움직이게 됩니다. 급격한 변화가 없으니까 부담이 훨씬 적은 거죠. 또 사과는 칼륨 함량도 바나나에 비해 훨씬 낮아요. 신장이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사과도 먹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잘못 먹으면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첫째, 아침 공복은 피하세요.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위산 분비가 과도해지고 속이 쓰릴 수 있어요. 식사 후 1시간 뒤가 가장 좋습니다. 식사로 위가 어느 정도 차 있을 때 과일을 먹으면 소화도 편하고 흡수도 천천히 됩니다. 둘째, 양을 조절하세요. 단계만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게 적당합니다. 한 개를 통째로 먹으면 당분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특히 요즘 사과는 당도가 높아서 작은 크기라도 반 개면 충분합니다. 천천히 씹으면 포만감도 느껴지고 소화도 훨씬 잘 돼요. 셋째, 껍질째 드세요. 사과 껍질에 펙틴과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물론 깨끗이 씻어야 하고 이가 약하신 분은 껍질을 벗겨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껍질째 드시는 게 영양학적으로 더 좋아요. 사과는 언제 드시는 편인가요? 지금까지 아침에 드셨다면 오늘부터는 식사 후로 바꿔보세요.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과일은 배입니다. 배는 수분이 아주 많은 과일이죠. 이 수분이 자연스럽게 몸을 순환시키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배에는 미세염증을 완화하는 성분도 들어있어서 신장 건강에 좋아요. 배의 장점은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다는 겁니다.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바나나나 오렌지에 비하면 훨씬 적어요. 그래서 신장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수분 보충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린 뒤나 겨울철에 실내가 건조할 때 배를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배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 배를 한꺼번에 먹으면 속이 냉해질 수 있어요.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은 배를 먹고 나서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량으로 나누어 드셔야 해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배보다는 상온에 잠깐 두었다가 드시는 게
속에 부담이 적습니다. 배는 점심과 오후 사이 간식으로 드시면 딱 좋습니다. 4분의 1 조각 정도면 적당해요. 이 정도면 수분도 보충되고 입도 개운해지면서 신장에 부담도 없어요. 너무 많이 드시면 당분 섭취가 늘어나니까 양 조절이 중요합니다. 평소 배는 자주 드시나요? 만약 한 개를 통째로 드셨다면 이제는 4분의 1씩 나눠서 드셔보세요.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작은 과일이지만 효능은 정말 좋아요. 특히 노년층의 미세혈관 손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신장은 미세혈관 덩어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혈관이 건강해야 신장도 제대로 작동합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죠. 또 블루베리는 다른 과일에 비해 당분도 낮고 칼륨도 적당한 편입니다. 그래서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영양을 보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블루베리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과하면 당분이 쌓이거든요. 한 줌 이상은 피해야 합니다. 한 줌이면 대략 10알에서 12알 정도예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더 먹고 싶더라도 참으시는 게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혈당이 조금 떨어지고 출출할 때죠. 블루베리를 10알에서 12알 정도 드시면 간식으로도 좋고 영양 보충에도 도움이 됩니다. 요거트에 섞어 드시거나 그냥 생으로 드셔도 좋아요. 블루베리는 어떻게 드시는 편인가요?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으니까 사계절 내내 드실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중요한 건 먹는 시간 조절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에 따라 움직여요. 오전에는 활동적이고 오후로 갈수록 기능이 떨어지죠. 특히 저녁 7시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크게 둔화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과일을 드시면 신장이 밤새 일을 하게 돼요. 신장은 밤에 쉬면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낮에 열심히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을 조절했으니까 밤에는 휴식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알덥시 이후에 과일을 드시면 신장이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게 됩니다. 게다가 밤에는 활동량이 줄어드니까 당분도 그대로 쌓이게 돼요. 그래서 과일은 아침 식사 후 실시간과 오후 3시에서 4시 이 두 번으로 나누어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사과 반 개 정도, 오후 간식으로는 배 4분의 1 조각이나 블루베리 10알 정도가 적당해요. 이렇게만 해도 신장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지금은 어느 시간대에 과일을 드시나요? 저녁에 드셨다면 오늘부터 꼭 시간을 바꿔보세요. 다섯 번째로 중요한 건 양 조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양이 정말 중요해요. 젊었을 때는 과일을 많이 먹어도 신장이 잘 처리했지만 60대 이후에는 같은 양도 큰 부담이 됩니다. 한 번에 몰아먹으면 혈당과 칼륨이 급격히 오릅니다. 신장이 갑자기 많은 양을 처리하려고 하면 무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총량을 200g 이내로 유지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200g 아이면 사과 1개나 배 반 개 정도예요. 이 정도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면서도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과일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꼭 나눠서 드세요. 아침에 100g, 오후에 100g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누면 됩니다. 저울로 정확히 재실 필요는 없어요. 대략 사과 반 개 정도면 100g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하루 과일 양은 어느 정도인가요? 만약 너무 많이 드셨다면 오늘부터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여기까지가 신장을 편하게 하는 과일과 올바른 섭취법이었습니다. 사과, 배, 블루베리를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양으로 드시면 신장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제 마무리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과일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방식이 문제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이 과일은 무조건 건강식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죠. 비타민도 많고 식이섬유도 풍부하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믿으시는 겁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히려 신장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잘못된 상식과 올바른 관리를 비교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바나나는 변비에 좋으니까 매일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오렌지 주스는 비타민이 풍부하니까 아침마다 마셔야 건강하다고 믿으시죠. 감은 부드럽고 달아서 후식으로 완벽하다고 여기십니다. 이게 잘못된 상식입니다. 올바른 관리는 이렇습니다. 바나나는 반 개 이하로 줄이고 식사 후에만 드셔야 합니다. 오렌지는 주스로 마시지 말고 생과일 소량만 낮 시간에 드셔야 해요. 밤은 주 2회 이내로 제한하고 공복에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시간을 지키고 양을 조절하고 종류만 바꿔도
신장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떤 위험이 오는지 말씀드릴게요. 신장에 부담을 주는 과일을 계속 먹으면 처음에는 다리가 붓고 몸이 무거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빳빳하고 얼굴이 부어있죠.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색깔이 진해집니다. 밤에는 옆구리가 찌릿하게 아프고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기도 해요. 시간이 지나면 더 심각해집니다. 피로가 풀리지 않고 숨이 자주 찹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맥박이 불규칙해집니다. 혈압도 오르고 손발이 저려옵니다. 이런 신호들이 계속 이어지면 결국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한번 떨어진 신장 기능은 다시 회복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사과, 배, 블루베리처럼 신장을 편하게 하는 과일로 바꾸면 몸이 놀라울 만큼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붓기가 빠지고 피로가 줄어듭니다. 소변도 맑아지고 옆구리 통증도 사라지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개운하고 활력이 생깁니다. 혈압도 안정되고 심장 박동도 규칙적으로 돌아옵니다. 숨도 편해지고 잠도 깊게 잘 수 있어요. 이 모든 변화가 단지 과일 종류와 먹는 방식만 바꿨을 뿐인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당장 하나의 제안은 과일 시간을 오늘부터 바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침 식사 후 실시간과 오후 3시에서 4시 이 두 번만 지키면 됩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절대 과일을 드시지 마세요. 이것만 지켜도 신장이 밤에 제대로 쉴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 조절하세요. 하루 총 200g 이내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사과 반 개에 배 4분의 1 조각 또는 사과 반 개에 블루베리 10알 정도면 충분해요. 이 정도면 영양도 챙기고 신장도 지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양이 적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이게 딱 맞는 양이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과일 종류도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감, 바나나, 오렌지 주스 대신 사과, 배, 블루베리로 바꾸시면 됩니다. 장을 보실 때 이 세 가지 과일을 중심으로 구입하시고 집에 있는 위험한 과일은 최대한 줄이세요. 가족들과 나눠 드시거나 양을 크게 줄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건 꾸준함입니다. 오늘 하루 이틀 실천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시면 소용없어요. 최소한 2주는 오늘 배운 방식대로 해보세요. 2주만 지나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붓기가 빠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줄어드는 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계속하고 싶어질 겁니다.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면 습관을 바꾸기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고 귀찮을 수 있지만 2주만 참고 해보세요. 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습관으로 자리 잡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층이 가장 자주 묻는 신장 이상 신호 7가지를 쉽게 판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에 가봐야 하는지, 어떤 증상은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소변 색깔만 봐도 신장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 붓기를 구별하는 방법, 통증의 종류를 파악하는 방법까지 모두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도 이 정보가 꼭 필요하실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가장 놀라웠던 정보는 무엇이었나요? 또 어떤 부분을 당장 실천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저에게도 큰 힘이 되고 다른 분들께도 좋은 정보가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